안녕하세요. 금일 조선, 해양과 관련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로 조선주에 쏟아졌던 관심이 일부 다른 분야로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견조한 조선, 해양 산업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하나오션 소식입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나그룹이 오스탈 지분 19.9% 인수를 위해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중 결론이 나올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파업가 한화의 오스탈 지분 인수를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앞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크포스는 한화의 오스탈 지분 인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오스탈은 지난 7월 호주의 전략적 조선소로 지정되면서 호주 정부의 자회사 오스탈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주권 지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배권 변경 등 특정 조건이 확보되면 호주 정부가 콜옵션을 행사해 오스탈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국 방산 조선사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된 주권 지분 제도란 주권, 주식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과 의결권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는 외국인 투자 규제와 결합해 특정 산업의 지분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장치로도 활용됩니다. 특히 방위산업, 통신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에서는 외국인 또는 특정 주체의 지분 보유를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가 곧 주권 지분 제도로 작동합니다. 호주의 대표적 방산 조선소인 오스탈은 이러한 제도의 직접적 적용 사례입니다. 오스탈은 호주 및 미국 해군의 군수함정을 공급하는 전략적 기업으로 외국 기업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확보하려 할 경우 호주 정부의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FIR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가 주목하는 부분은 오스탈 USA가 운영하는 미 엘러베마 모빌 조선소는 수상함 건조의 핵심 거점이고 잠수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스탈사와 협업이 이뤄지면 하나가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해양 방산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존의 자국 내 건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에는 미국 해양 방산 및 마스가 프로젝트 진입 기반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브라질 FPSO 소식입니다.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는 캠포스 분지 내 엔토어노 더 포어노 프리솔트 저류층 개발을 위해 새로운 FPSO 발주를 추진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엘버코러, 마어림 등 기존 유전 재개발과 병행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입찰 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됩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이미 엘버코러, 마어림 유전에서 3D 탄성파, 사이즈믹, 탐사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번 조사는 약 1412 스퀘어 킬로미터 범위를 대상으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탐사의 주요 목적은 고해상도 저류층 데이터 확보와 압력, 연결성 모니터링을 통한 생산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캠포스 베이선의 새로운 FPSO를 고려하는 것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브라질 캠포스 분지에서 페트로브라스가 계획 및 진행하였지만 취소 및 중단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기준으로 취소 결정된 프로젝트인 FPSO P86은 캠포스 분지에 위치하며 하루 약 14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규모입니다. BOT, 빌드 아퍼레이 트랜스퍼, 모델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로 인해 취소된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소가 입찰을 준비하였으나 최종 무산된 것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FPSO 베러쿠더, 캐러틴가는 2025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입찰이 취소되었으며 항소가 기각될 경우 입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베러쿠더 및 캐러틴가 유전에 위치하며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 및 600만 큐빅미터의 가스를 생산하는 규모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도의 세푸어지 펠런지 에너지가 단독 입찰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페트로브라스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브라질에서 추진되는 FPSO는 건조 비용이 20억 달러 수준에서 40억 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건조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현재와 같은 낮은 원유 가격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의 리스크를 사전에 회피하기 위하여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향후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원유 개발 투자가 지연된다면 몇 년 뒤에는 원유 가격 상승과 함께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셋째는 렌즈 운반선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상반기 렌즈 운반선 발주가 주춤하였으나 하반기는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사는 2028년에 인도 받을 수 있는 렌즈 운반선 최대 4척, 2척 확정, 2척 옵션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발주 선박의 입찰은 한국조선소 2곳과 중국 업체 1곳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성가 수준은 척당 2억 5천만 달러, 총 발주 금액은 약 1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가의 배경을 보면 영국 조선 해운 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7만 4천 큐빅미터급 기준 렌즈 운반선 성가는 2024년 초 2억 6,5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8월엔 2억 5천만 달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에퀴노르 프로젝트와 별개로 그리스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의 캐피탈 마리타임은 최대 4척의 렌즈 운반선 신조 슬롯에 대하여 9월 9일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 가스텍 2025분에서 하나오션과 관련 선박 건조 의향서 로이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조 계약이 확정된다면 하나오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5일 그리스 가스로그는 하나오션과의 협력을 통해 렌즈 운반선 한 척 신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억 5,200만 달러로 2028년 3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계획 공시에는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북미 지역 선사로 알려졌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은 하반기 발주는 여러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조선소가 수주를 이어간다면 조선소 실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